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푸스 인사이트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커피 DNA, 서울이라고 또 네. 붙었네요. 네, 대체 커피랑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커피 DNA는 뭔지 네. 회사 소개하고 본인 소개를 간단히. 홍석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인 소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커피 DNA 대표 홍석주라고 합니다. 커피 DNA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인 로스터리 카페. 그러니까 아웃소싱 없이 자체적으로 생두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로스팅하고 자체적으로 음료를 만든다. 되게 단순한 심플한 건데 현재 그런 카페가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업계에서는 알려졌지만 대중적으로는 아시는 사람들만 아는 정도의 단계의 커피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커피의 생두로부터 그런 카페 안에서 다 로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서 그 커피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대체 우리 회사의 역할은 뭔가요? 네. 직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기 단계는 매장 하나를 뒀을 때는 그 안에서 로스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제조업은 아니고 업종상으로 그냥 휴게 음식점에 안에서 로스터리는 허용이 되고요. 좀 더 이제 로스터리 카페로 커지면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 3군데, 그 다음에 직영점 포함해서 파트너사들 이제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데 한 8군, 총 합쳐서 8군데가 있는데 공장이 이제 김포에 300평으로 해가지고 로스팅부터 콜드브루 추출까지 해서 다 파트너사들하고 직영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커피 DNA는 대체 어떤 DNA인가요? 입력이 핵심, 뭐고 네. 출력이 뭔가요? 예. 핵심 뭐 경쟁력이나 예.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영점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커피 전문점들이 네. 생각보다 직영점 장사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열악하다. 열악한데 대부분이 근데 그걸 잘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많이 확장을 시키고 제가 느끼기에 저도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네. 그게 당사 같은 경우는 직영점 3군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각 매장이 평균적으로 5천의 월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면서 BEP보다 살짝 이제 순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산을 여기가 캐파가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됐고요. 그걸 파트너사한테 적절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가요? 파트너사는 누구예요? 대체? 파트너사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정책은 프랜차이즈를 안 합니다. 노 프랜차이즈가 첫 번째 저희 회사 정책이고요. 파트너사라면은 요즘 보면 일종의 게임으로 따지면은 온라인 게임의 길드 같은 겁니다. 일종의 커피 업계가 소규모 그렇게 길드들로 많이 엮여져 있고요. 이 원두를 공급받을 때 중간에 커피 맛이 변하기 때문에 원두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취향에 맞는 대로 원하는 사람끼리 팀을 짜는데 자본 투자가 이쪽 소속이냐 본인 소속이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네.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커피 관련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B2C라기보다는 B2B에 가까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커피 DNA에서 어떤 게 궁금하셔서 나오셨는지 뭐 질문을 하면 힘 닿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매출이 저희가 한 이제 계속 한 4억, 13억, 이제 2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직영점 매출로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직영점을 내려면 계속 자본이 투하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고정비가. 그런데 그 자본 투하가 이제 공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고민해야 되는 네. 시점이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내린 결론은 공장 중심의 공장을 이제 80평에서 300평으로 바꿨습니다. 생산 능력으로 도소매 공급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자본력 조달,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마케팅 따로 안 했고요.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판매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브랜드가 자체가 20대 중반 후반 여성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쪽 고객을 층을 훼손시키지 않는 채로 진출을 하는 채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홈쇼핑 주요 타겟이 한 40대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갔을 때 기존 고객이 브랜드샵에서 이탈을 하지 않을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총 3가지입니다. 네. 이제 확장을 네. 해야 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이 자본. 네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럼 첫 번째는 자본. 자본 조달할 때 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이제 공장을 확장 준비해놨는데 네. 이제 VC나 뭐 아니면은 PF라든지 자본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진출해야 되는데 공장으로서 어떤 점을 해야지 좀 더 금융기관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네, 실제 VC를 하고 계신 송 대표님께서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예. 일단 대표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고객이 누구지? 이게 좀 헷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직영점은 분명히 고객이 일반 소비자죠. 그리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인 아무래도 직영점 있는 위치에 누군가가 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커피 공장이 주사업이라면 커피 공장의 고객은 그 로스팅된 커피를 사거나 받아가는. 뭐 길드 형태가 어떻게든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직영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부터 먼저 그 다음에 확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체 확장을 하는데 우리 고객을 뭘로 늘리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그 직영점을 늘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에 어떤 길목에 우리가 낼 거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을 어떻게 접촉하지? 이런 문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공장을 해서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예.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1세대 프랜차이즈 지금 예. 내리막길 걷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모델이라서 예. 실은 저희 PPT 자료가 처음에는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다 바리스타나 공장 로스터 하던 분들이라서 금융권에서 원하시는 어떤 명쾌한 답변이 없는 이미지만 잔뜩 나열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루보틀, 미국에 있는 블루보틀에 대한 회사는 그리고 스톰프타운 10개고요. 그걸 기반으로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본인이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 찾아와서 원두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블루보틀은 네슬레에 참고로 4,500억에 매각이 됐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매각이 됐죠. 일본 그러니까 가서 여러 번 마셔보기도 했고요. 네. 이걸 동시에 진행한다기보다는 실은 뭐 굳이 이런 얘기 뭐였는데 저 원래 미래에서 자산운용 다녔는데 미래에서 자산운용이 되게 큰 회사가 됐는데 초반에도 보면 리테일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클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실은 뒤에서 홀세일만 하는 회사들은 성장이 한계하고 수익성 자체가 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세계의 직영점이 중요하다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은 그 수많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 세계의 직영점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예. 저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미 대표님이 질문을 하실 때 물론 뭐 질문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더 솔직히는 정말 궁금하신 거를 질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출신도 더더군다나 금융업에 있었으니까 제가 FM적인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지금 저도 되게 들으면서 모호했던 건 B2C를 하겠다는 건지 B2B를 하겠다는 건지가 되게 모호했어요. 그리고 B2B를 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산의 가치나 어떤 지금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를 대상으로 대출의 형태가 됐든 뭐 일부 투자의 형태가 됐든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B2C로서 정말 이 우리가 가진 원두나 이 브랜드가 되게 좋은 로스팅을 되게 잘해서 좋은 커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퀄리티를 유저에게까지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B2C가 될 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뭐 금융 투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VC 벤처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제이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답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거 중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루바틀을 얘기하셨는데 블루바틀은 그 중에서 탑 오브 탑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수준에 오른 거죠. 근데 그 정도에 우리가 올랐다라고 만약에 자신할 수 있으면 이런 고민은 사실 필요가 없을 거고 이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는 우리의 지향점은 블루바틀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100점짜리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50점짜리거든요. 그 50점짜리인 거를 역으로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린 B2B 형식으로 어떤 걸 잡는 게 명확할지 B2C 형식으로 잡는 게 명확할지까지는 고민을 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B2B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문제라든지 B2C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든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답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이 와중에서 또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그냥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뭘 잘하나요? 그냥 우리 회사는 커피를 잘합니다. 그냥 커피에 네. 뭘 잘해요? 커피 맛 자체가 맛있게 나서 그냥 홍보 없이 마케팅비 수많은 데들이 이제 마케팅을 저희도 마케팅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예. 커피 맛이 좋다. 예 커피 네, 맛이 잠깐만요. 좋다. 커피 맛이 좋은 원인이 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로스팅 방식이 기존의 방식을 안 따랐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들이 지금 커피들이 잠깐만요. 딴 데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취향의 차이인 거죠. 이제 취향이 고객 친화적이냐 전문가 취향적이냐의 문제인데 커피 DNA로 강점 말씀드리면 고객 취향에 맞춘 커피. 약간은 예, 한 그런 부분이 가지만 더 있었다. 여쭤보겠습니다. 커피의 이제 맛에 결정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두잖아요. 그러면 원두는 똑같은 다른 샵과 원두를 똑같은 걸 쓰는 건가요? 원두는 취향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가진 값이 본인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로스터리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볶는 과정에 따라서 맛이 또 10가지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맛이 고객하고 맞느냐, 만들어낸 밥. 그러니까 밥을 지었는데 이 밥이 저쪽 손님이 원하는 맛에 맞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추출해낸 방식이 그거에 대해서 손님이 어필을 해야 되냐 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커피 업계에서 약간 문제점 되는 거는 본인의 취향과 손님의 취향이 어긋날 경우에는 이제 직영적 경우가 매출이 안 많이 있다. 난다. 네, 네. 예, 그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그거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 받고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 요건 좀 특수 케이스니까 더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아까 직영점이 5천만 원 정도 월 매출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사실 커피숍이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잘 되고 있느냐는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월 매출을 평균 2억 정도 낸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럼 예를 들면 스타벅스 대비해서 규모가 뭐 얼마 정도인데 우리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지.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커피숍이 커피로 매출을 내는 게 얼마만큼 높으냐 빈도가 중요한데 스타벅스 가셔서 커피 안 드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비커피 메뉴 늘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승부가 안 된 거죠. 블루버틀은 아까도 또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커피로 승부를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로스터리 카페들이 다들 잘 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커피에만 집중했고 보시면 이제 투썸 플레이스 CJ 계열입니다. 자기네들 가져오는 여러 가지 디저트랑 케이크 갖다 케이크, 와서 그렇죠. 그걸로 매출 올린다. 케이크 매출이 올리기 정말 좋거든요. 네, 고부가 가치라서 네. 어느 걸로 매출 내냐가 중요한데 커피 DNA는 가시면은 비커피 메뉴는 티백하고 자몽에이드 딸랑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 매출의 알겠습니다. 90%가 네, 커피에서 온다. 그건 좋은데요. 그게 이제 중요하네요. 그거는 뭐랄까 약간 장인 정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비스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의 시작은 매출이 많이 나오고 더 좋은 수익이 많이 나거나 자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커피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공장을 더 넓히고 한다는 거는 결국 자본의 투입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로만 그게 많아지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인 건지. 공장은 정확히 커피에만 집중한 공장입니다. 네. 온리 커피입니다. 이제. 네네. 예, 그래서 커피에만 집중하는 네. 거고요. 저희는 베이커리는 현장 생산에서 필요 요소에 의해서 붙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만약 그 같은 베이커리 100평 가게에서 커피만 가지고 매상을 못 네. 낸다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커피 70%, 베이커리 30%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지 오늘 이 쫄지 말고 물어봐는 그 궁금하신 걸 물어보고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업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하고, 그러면 예, 다음 그리고 아까 질문으로. 예. B2B하고 B2C로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정도까지 일단 답변이라고 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B2B냐 네. B2C냐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네. 되고요. 포커스 맞추시고 싶은 네. 거는 이제 B2B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B2B로 하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이제 네. 예를 들면 홈쇼핑 매출. 네. 아까 커피 쪽에서 이제 연령층에 홈쇼핑 대한, 쪽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판매를 되게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걸 가져왔을 때 저희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저희도 브랜드 가치가 이제 아마 주요 타겟 제 고객층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고객층이거든요. 젊은 고객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젊은 고객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일로 넘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스토리 만들기가 되게 힘든 게 이제 커피 업계 좀 네. 이슈입니다. 예. 저는 그 질문에는 그냥 질문하시는 대표님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20대에 맞는 커피 맛이라는 것과 40대, 50대를 선호하는 사실 아까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40대, 근데 제가 40대고 이게 여기 송강 대표님 30대? 50대 50대신데 사실 예. 별로 안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쇼핑은 제 생각엔 더 나이 많으실 거예요.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사실 주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매우 달라서 부담스럽다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연령층 대비 원하는 커피 맛이 다른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연령층 대비 원하는 커피 맛이 다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이 우리 브랜드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생각하시고 있는 답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죠. 예를 들면 20대에게 맞춰주는 게 되게 맞고 그쪽을 통해서 훨씬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게 정답이 될 거고요. 반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기는 가장 좋은 아이덴티티 있는 커피가 될 수 있으니까 커피 DNA가 그것도 또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 어느 거를 우리가 잘 실행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님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뭐 50대 잘 50대 마시죠. 커피는 어떠신가요? 예, 50대 커피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예. 근데 그 대표님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도리어 브랜드를 걱정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저는 알려지는. 도리어 솔직히 이런 거를 네. 되게 듣고 싶었습니다. 네. 솔직히 브랜드, 예,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건 걱정할 저도 때가 공감해요. 아니라 일단은 먼저 팔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장님께서 너무 저는 20대 커피입니다라고 자신하는 게 조금 더 걸려요, 도리어. 좀 치우쳐져 있어서 고객층이 저희도 고민되는 게 근데 이거 했다가 이걸 잃을까 항상 사업 이제 그 고민이 그렇죠.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로 실은 왜냐 20대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 B2C 고객은 굉장히 동네에 있는 직영점 세 개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전국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부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게 지금 어떤 채널이든 가서 최대한 팔아보고 늘려서 거기서 팔면서 고객이 누군가 반응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좋아하지 이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미래 재밌다. 사업을 위해서 훨씬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뭐 혹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피드백을 저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고 네, 그다음 질문 그다음 질문 또. 예. 이제 그다음 질문은 이제 마케팅 아. 부분인데 이제 마케팅을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기 단계는 이쪽에 마케팅보다는 여기인데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문제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기다려서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좀 밀어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PR 회사 마케팅 회사를 하면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업을 이해하고 네, 있을까? 네, 네. 반면에 우리 업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는 또 만드는 사람이니까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업자 원하는 거는 적은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네. 근데 커피 쪽에서 효율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데 네. 외식업 쪽에서 이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섣불리 왜냐 한번 건드리면 돈이 몇천 네. 나가는데 네, 그 네,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마케팅은 뭐 제가 늘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홍 대표님이 저 우리 또 마케팅을 좀 전문가인 척 하고 있으니 제가 부담이 되네요. 네. 일단 그 지금 대표님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 방법보다는 발로 좀 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직영점은 어차피 자리를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이고, 예, 커피 프랜차이즈를 내건 뭐 내가 점포를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결국 이 그 원두를 구워 로스팅해서 그거를 납품할 곳은 샵은 이게 커피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뭔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카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식점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개 업체를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다들 자주 사는 고객들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몇백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발로 뛰시는 방법밖에 없죠. 예, 지금 있는 길드가 어떤 규모인지 모르지만 그 길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단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 가셔서 일단 발로 뛰면서 아 저기가 커피를 많이 필요로 하겠다.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저기가 뭐 한 5봉지 필요하겠다라든가 아 저기는 더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가서 고객을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는 거는 발로 뛰시고 그리고 사장님의 믿음과 우리 그 제품의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홍 대표님 좀 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또 여쭤본 B2B, B2C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표님의 질문에도 이미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B2B는 저도 송강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발로 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에 대한 효율의 부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ROI가 나오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그 이상이 나오는 마케팅을 원하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B2B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새로 우리의 이 커피 원두가 됐든 완성된 게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갈 수 있는 다른 커피숍의 뭐 점주분이 됐든 아니면 그런 형태의 분을 원하실 때는 그거는 결국은 면대면 접촉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기술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는 마케팅을 그냥 그러니까 비용을 쓰는 마케팅으로 풀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규모에서 보면 말씀하신 그 길드가 됐든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관련된 업계 모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거기서 진심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고 그 진심은 뭐 어떻게 보여드리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늘 여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그분이 헉할 만큼 우리를 보여줄 수 있거나 알릴 수 있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고객과지를 포함한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커피 산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커피에 대한 또 애착이 워낙 있으시니까 저는 커피 산업이야말로 마케팅하기 제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가 매우 낮은 비즈니스이거든요. 제가 이거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커피가 5,000원에 팔린다고 하면 실제로 나머지 고정비가 되게 많죠. 그 아까 기기라든지 실제 그다음에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인데 100잔 판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고 1000잔 판다고 더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고정비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의 그 원료비는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받는 사람은 커피를 4,000원, 5,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500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마진 폭을 이용해서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잔 마시면 2잔을 더 줘요라든지 정말 어떻게 뭐 야 그럼 원가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업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것도 생각했냐면 헬스장은 월 단위로 끊어놓는 게 있는데 왜 커피는 월 단위로 끊어놓는 게 없느냐. 저는 원가 비중이 매우 낮은 비즈니스는 무조건 월 단위로 판매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낙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B2C에는 그렇게 좀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 제가 실제 커피 점주분들이랑 이걸 만났을 때 저도 딱 지금 대표님의 보면서의 느낌이었는데 이분들은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커피는 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나의 이 자존심이 담긴 거기 때문에 이걸 가격을 낮춰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제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자존감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열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커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까 원가가 매우 낮은 부분을 이용한 레버리지나 마케팅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B2C에서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죠. 이거는 네. 마지막 하나 질문만 더 네.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아까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 두 개 질문 겹친 게 있어서 이제 네. 마케팅하고 유통망의 네네. 선택인데 어차피 이게 다 같이 얘기가 된 네네네. 거라서 예, 이제 뭐 얘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가 이제 마케팅 유통망 하나 뭐였죠? 맨 처음에 자본 자본 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 실은 아까도 말씀 이제 외식업도 큰 데들은 다 대부분 자본 투하가 그렇죠. 대기업 됐든 뭐가 외식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생 맞아요. 자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때 솔직히 제가 느낀 게 한 90%는 네트워크 네. 이상이겠죠.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대표님 네. 금융에 있으셨으니까 네. 잘 아실 거잖아요. 그 속성을. 네. 네. 근데 네트워크인데 친한 사람끼리도 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서로 그렇죠. 거래가 하죠. 네, 네.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장도 다 준비했지만 저도 가끔 반대 입장이 돼 보니까 헷갈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 외식업에 투자되는 게 요즘 자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외식업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매력적이었을까가 어떤 제일 게 고민되는 중요- 예, 가치. 그러니까 뭐 금융자본에서 봤을 때 아무 회사 할리스를 인수했을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슬로건이 국내 토종 뭐 제일 큰 최다 뭐 이거 IMM 인수했죠. 예 IMM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잡아서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걸 예. 보시는 어떻게 일단은 되나요? 매출과 이익이 나오면 네. 사실은 그 수준이 되는 거에서는 뭐 당연히 어떤 거를 다 할 수 있죠. 뭐 투자든 뭐든 매출과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충분히 나오는. 그래서 할리스는 이미 전국에 매장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미 뭐 매출, 거기 있는 식자재 공급을 통한 매출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직영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매출하고 이익이 올라가면 사실 뭐 투자 받는 거는 그때 가서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근데 저는 이거를 사장님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 벤처 캐피탈, 특히 초기 벤처 캐피탈, 사장님 수준에는 아직 초기 벤처 캐피탈도 보기에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좀 더 저는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이 고객을 두고 내가 뭐를 딜리버리 할 건지, 그리고 그래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이거를 어떻게 늘릴 건지 네, 네. 이 부분이 여전히 사장님께서 저희가 다 한다 그러면 B2B와 B2C를 뭐 하나가 일단은 뚜렷한 게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사장님이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잘하는 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일단은 그거 키우고 나서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붙일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 한 가지를 먼저 딱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홍 대표님. 네, 저는 뭐 저도 끝으로 하나 답변 드리자면 저는 말씀 드리면서 역시나 제가 또 요즘 블록체인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뭐 커피도 그러니까요. 커피 블록체인? 아니 자본 조달을 해야 되면 자본 조달의 가장 요즘 큰 금액을 그래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건 ICO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그럴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니까요. 지금 사업의 성격이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의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이제 B2B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본과 시설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먹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예. 코인을 네, 나눠주는.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유저 단에 붙어 있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뭐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추구하시는 방향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역발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제도권화에 들어와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로스터리나 기계를 짓겠습니까? 크라우드 펀딩 한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역으로 그렇게 해서 유저들이 정말 제일 좋아할 만한 우린 정말 맛있는 커피를 한 밑 만듭니다라고 해서 그 20대 30대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커피 뭐 원두를 사는 게 됐든 아니면 그걸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게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수백 명 또 좀 욕심내서 잘 된다면 수천 명에게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커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300평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20, 30대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까 전공법은 송영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매출과 수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그래프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미래 그래프가 확실해 보일 수 있는 팬과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에 뭐 상품도 잘 구성을 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주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만드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 유저들을 열광시킬 만한 걸 우리가 했고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이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큰 금액의 자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을 하나 갖게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출연하셔서 출연 조금 도움이 별로 안 되실 안 것 같아요. 되실 제가. 네. 도움이 될 경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떻게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네. 하기보다는 들으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니까 그게 좋은 거지. 왜냐하면 저는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끔 그렇죠. 보면은 네. 헷갈립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듣는 거 있으면 놓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지 않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고민이 되니까 네네네. 약간. 근데 이렇게 네. 가끔 저희 이 모임하는 이런 쫄투라든지 이런 데 나오시면 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 기회가 되니까요. 앞으로도 자주 뭐 이렇게 나오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끝난 다음에 저희가 뒤풀이 시간에는 또 아마 좀 더 마이크를 얘기할 수 끄고 있을 또 것 깊은 같습니다. 얘기도 하니까요. 그 얘기까지 다 한번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딱 한 10초에서 20초 네. 정도. 자 우리
커피 DNA 자랑을 좀 딱 하시고 네. 마치시죠. 예. 예. 커피 DNA가 지금 이제 매장은 죄송합니다. 매장은 어디 있어요? 뭐 매장 자랑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커피 DNA는 일단 합정에서 100평짜리 베이커리 여성분들 아, 베이커리 그렇죠. 즐기실 네, 수 네.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광화문 그랑서울 종각 오, 한복판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명동 쪽에 이제 네. 송계천점이라고 이렇게 총 3군데 예. 명문에서 명동점에 제가 꼭 이용하시면 가보도록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 앞인 것 같으니까. 네. 예.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자랑을 네. 하신다면 우리 커피 DNA의 예. 예. 진정한 아메리카노 신맛 없이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카노 드시려면은 저희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합정하고 강화문에 오시면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